자, 복수수는 이제 단원에서 나오죠. 어디? 1번 쓸게요. 복소수는 실수는 잘 안 보여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선생님하고 수업한 이상 항상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넣어야 돼요.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에요? 어떤 실수의 제곱? 어떤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가 참이에요. 하나가. 누구? 같다. 누구?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하나가 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모든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커져요. 같은 수를 못 뺐으니까 부호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이상 이게 값이 커져요. 그래서 양수가 되는데 딱 하나 0이 될 때가 있죠. x가 0일 때,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0일 때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와요. 0일 때가 문제예요. 왜냐면 경기이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 있어요. 0보다 클 때는 잘 안 나와. 0보다 클 때는 너무 많아. 다야 다. 근데 0일 때는 딱 하나야. 그러니까 0일 때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같다 해서 문제의 답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근데 이제 어떤 수를 우리가 제곱했더니 0보다 작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수는 실수에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서 실수가 일단 아니라는 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수를 우리는 그냥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허수라는 단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아요. 그런 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실생활에 존재하는 수가 아니죠. 실생활에 존재하는 실수는 수직선의 표시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모든 수는 수직선의 표시가 가능해요. 무리수 중에 파이 수직선에 존재해? 아니요? 파이 어디에 있어? 3.14 어쩌고 있잖아. 여기 있어요. 여기 3하고 여기 4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파이가 있어요. 루트 2도 여기 존재하죠. 이 안 여기 어딘가에, 그치? 루트 3도 존재하고. 앞으로 배울 로그라는 어떤 지수 로그에서 배우는 로그라는 무리수도 여기 존재해요. 여기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실수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럼 실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다는 건 뭐로 할 수 있다는 거냐면 대수 비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A점 찍고 여기다 B점 찍으면 누가 더 커? B가 더 크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대수 비교가 가능해. 근데 이제 허수는 수직선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시할 수가 없어요.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수는 수직선에 존재하지 않는 수.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대수 비교가 불가능해. 알겠죠?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크기를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허수가 있는데 이 허수에다가 2배를 했어. 그럼 누가 더 클까? 뭐 1을 더 했어. 누가 더 클까? 몰라요. 선생님이 허수라 그랬잖아요. 복소수가 아니라 허수라 그랬으니까 누가 더 큰지 몰라요. 대수 비교를 할 방법이 없어요. 자, 허수는 그럼 왜 배우느냐? 허수는 실제로 이제 대학교 가면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만약에 허수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오일러 방정식도 허수로 나타나는 방정식이에요. 수학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방정식이라서 허수는 이제 허수 단위의 함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왜 배울까? 왜 배우냐면
그러니까 안 맞춰도 돼.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을 완성하려고. 2차 방정식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근이 없다. 이랬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가짜 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근에 대한 것만을 보통 그냥 복소수에서 좀 따지면 되는데 그래도 배우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몇 가지 성질들이 더 나오니까 그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2차 방정식의 허근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는 그 복소수 방정식이라 그래서 복소 평면이라는 것도 만들고 막 그래서 복소수로 파동 같은 거, 그러니까 전자기파라 그러죠. 보통 전기파하고 자기장파를 하면 이렇게 이쪽은 실수파에 나타나고 이쪽은 복소수파에 나타나면 한 번에 파동 방정식 같은 것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지금은 그냥 복소수는 2차 방정식의 완성 정도에서 고등학교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허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허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는 0보다 작은 수는 몇 개나 존재해요? 음수가 몇 개나 존재해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허수들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기는 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수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꼭 이렇게 정수일 필요도 없죠. 굉장히 복잡한 수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제곱해서 이런 허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의 다 특징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음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양수는 우리가 근호를 배웠으니까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 다 찾아냈잖아. 그래서 루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만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결국은 마이너스 1만 만들어내면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이미지너리에서 허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상의 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i 제곱을 하면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다 배웠으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연결을 하면 이걸 그냥 양수 범위로 만약에 가져온다고 치면 양수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양수에서 우리가 제곱근을 끄집어냈듯이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좀 다른 거야. 어떤 거냐면 음수의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그냥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i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도 끄집어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떤 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면 a를 표시할 때 x를 표시하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끄집어왔잖아요. 그지? 이 성질도 지금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제 뒤늦게 나오는 거지만 그냥 한 번에 배웁시다.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저 내용으로 가져오면 이제 여기는 0보다 큰데 0보다 작아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i를 그냥 여기를 루트 마이너스 1로 약속해주자. 그럼 이거까지 그냥 이렇게 포함시키면 그럼 이때까지 했던 제곱근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연산 하나가 튀어나오고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연산.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이 연산은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이 복소수에서는 외워놓을 게 다 외워야 되지만 많이 외워놔야 되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2학년, 3학년에 올라갈 때까지 꼭 외워야 될 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그냥 쓰기만 하고. 이럴 때 A, B의 조건 있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든 3학년이 되든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 다른 부분은 잘 안 나와. 다른 부분들은 2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근을 그냥 뭐 구해라 뭐 이 정도에서 그냥 해결하시면 다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수를 그냥 허수를 만들었으니까 허수만 가지고는 어떤 수가 되질 않아서 범위를 바꿨죠. 그래서 실수라는 영역에서 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허수라는 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를 통틀어서 사실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수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새로운 수체계를 하나 완성을 시키기로 해요. 그게 이제 복소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소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실수도 될 수 있고 허수도 될 수 있는 그런 수들로 만들 거라서 복소수를 이제 체계를 만들면 복소수는 보통 Z라고 쓰고 그다음에 A 플러스 BI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A와 B가 무슨 수? 실수죠. 그러면 I가 없는 요 실수 영역에 있는 수를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I가 있는 영역의 요 B만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0이면 허수 부분이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0은 엄청난 숫자예요. 0은 실수에 있는 숫자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실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의 허수를 곱하면 그래도 0이 돼버려. 0을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숫자가 돼요. 그 때문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어딜 딴 데로. 알겠죠? 그래서 B가 0인 순간 Z는 A가 돼서 A가 0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그냥 실수가 영역이 되겠죠. 그죠? B가 0이 아닌 순간 B가 0이 아니면 Z는 무슨 수가 되냐면 복소수이면서 허수라고 해야지. 허수예요. 그쵸? 간혹 가다가 B는 0이 아닌데 A가 0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Z가 BI인데 얘는 허수예요. 허수인데 무슨 허수라 그래? 순허수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순허수라고. 얘가 조금 그냥 완전히 허수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순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둘이 다 허수예요. 이걸 통틀어서 무슨 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이걸 통틀어서 복소수예요. 그 복소수는 엄청 큰 세계의 수예요. 제일 큰 세계. 실수보다 더 큰. 그냥 실수를 포함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혹시 공부하다가 헷갈릴 수 있는데 복소수는 허수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허수가 복소수에 포함되는 거지 복소수는 허수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복소수는 허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실수도 될 수 있고 허수도 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여러분이 실수를 무리수라고 해? 실수는 무리수야? 아니지, 무리수가 실수지, 그치? 그런 거예요.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복소수는 허수다. 틀린 얘기예요. 알겠어요? 허수가 복소수인 거예요. 복소수가 훨씬 더 큰 수야. 자, 어쨌든 간에 요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연산을 드디어 이제 수를 다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은 몇 개가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 실수는 실수끼리 끼리끼리 놀면 돼요. 허수끼리. 그쵸? 그래서 Z1하고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덧셈을 하자. 그럼 덧셈을 해보자. 덧셈을 해보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다 써. 그래서 A 플러스 C 더하기 B 더하기 TI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뺄셈은 뺄셈끼리 여기다 그냥 빼죠.
치사한 방법이죠. 괜찮죠? 곱셈도 그래도 곱셈부터가 이제 조금 까다로워지죠. 곱셈은 어떻게 할까? 곱셈은 분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은 작업을 했지만 우리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는지만 배우면 돼요. 여러분 약속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쓰는 거죠. 그래서 AC 그 다음에 BD를 더하면 BD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BD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 이렇게 해서 I 해서 항상 쓰는 연습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나눠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치 어떤 거와 같아?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일 때 K가 있는 애와 K가 없는 애를 쓰듯이 여기는 마치 I에 관한 항등식처럼 생각하셔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그냥 정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야. 알겠지? 어디 가서 이렇게 이건 I에 관한 항등식이지 이러면 이게 틀린 얘기예요. 알겠어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I에 관한 항등식처럼 생각해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어요? 머릿속에 정리. 나눗셈이 문제죠. 나눗셈이 Z2분의 Z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 이렇게 쓰는 건데 역시 이상하게 분모가 복잡한 건 싫어해요. 그래서 분모를 이건 이제 실수화 시킨다라고 얘기합시다. 실제로 실수화라고 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수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네? 읽어줄 수 있죠? 켤레복소수예요.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A 플러스 BI라는 어떤 복소수가 존재할 때 켤레복소수는 Z바라고 쓰고 얘가 켤레가 이제 같이 다닌다잖아, 그지? 쌍으로. 그래서 A 마이너스 BI. 즉 어디 부분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물론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죠.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가 말고 그냥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것만을 켤레복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켤레복소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같이 다녀라 너희들. 알았죠? 같이 다녀. 순호수는 켤레복소수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순호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켤레복소수라는 게 존재하지만 순호수는 굳이 같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예 허수 세계에 사는 애와 아예 순호수 세계와 실수 세계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좀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얘는 허수들 실수와 허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지? 얘네들이 조금 까다롭죠. 여기는 A가 0이 아니라고 해야겠네. 0이라고 해놨으니까. 얘네들 때문에 이제 켤레복소수를 만든 거죠. 순호수는 그냥 자기 자신을 제곱하면 돼요. 그럼 실수가 돼. 그치? 맞아요? 이 아이의 켤레복소수는 누구야? 그렇죠. 마이너스 2i예요. 얘가 켤레복소수예요. 알겠어요? 단지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를 실수화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부터 얘기합시다. 얘의 켤레복소수는 얘인데 얘를 실수하기 위해서는 켤레복소수를 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Z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4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4가 되죠. 근데 켤레복소수를 굳이 곱하는 이유는 뭘까? 만약에 곱한다면? 곱하는 순간 양수가 돼요. 이렇게. 이거 사실 되게 별거 아닌데 이제 이 파트에서 문제 중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켤레복소수를 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알았죠? 켤레복소수를 한번 곱해봅시다. 곱셈 여기 아직 나눗셈 하기 전에 켤레복소수를 곱해보세요. 형준이 힘든가 보다? 아니요. 아니에요. A 마이너스 B. 그렇죠? 그러니까 곱셈이기 때문에 합차가 그대로 적용되고 I 제곱이 있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A, B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그거 나갔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그거 나갔죠. 그러니까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항상 양수가 돼요. 0이거나. 알았어요? 실수 제곱의 형태를 띠기 시작해. 이게 이제 켤레복소수예요. 순호수일지라도
혈내복소수를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이고. 사실 이쪽에 나이가 들면 이게 진동의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중요한 전화가 왔을 때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리를 켜면 또 되게 무안해지고 이해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걸로 나눗셈을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유리화를 꼭 시켜야 되느냐? 원하니까. 저 선생님은 꼭 시켜야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리화를 시킨 걸 원하니까 유리화를 해주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도 여기 실수화를 해야 되느냐? 원하니까. 분모가 무리수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통분을 해야 됩니다. 분모라는 것들은 그 분수라는 것들은 연산을 할 때 그냥 곱셈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덧셈 뺄셈을 하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통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밑에가 무리수가 있으면 굉장히 좀 식이 복잡해져요. 우리는 유리수에 대해서 정수에 대해서 통분하는 걸 되게 잘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분모를 자꾸 정수화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그냥 A 플러스 BI에 C 마이너스 DI를 곱한 식으로 곱셈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겠죠? 해볼만 하죠. 질문 있어요? 조금 더 하고 쉬었다가 마무리 오늘 복수수를 끝냅시다. 혈내복소수는 이제 중요한 성질들을 몇 개 가지죠. 증명 없이 합시다. 증명 없이. 복소수가 Z1, Z2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럴 때 Z1의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켤레복소수 이렇게 허수 부분을 두 번 부호를 바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복소수에 덧셈이나 뺄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택해. 그런 뜻이에요. 연산을 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했어. 이거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연산을 하는 거랑 결과가 같습니다. 세 번째, 곱하고 켤레복소수를 곱하나 켤레복소수를 곱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지? 근데 실제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돼. 근데 해보니까 맞더라 라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눗셈을 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한 거나 켤레복소수를 구해서 나눗셈을 하나 그 결과가 같습니다. 다행히 깔끔해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 너무 짧은데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냥 다 끝낼까? 거듭제곱. 자, 예를 들어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i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죠. 평균이 맞아? 예. i 4제곱하면 얼마야? 미안해. 1. 오, 이야. 멋진데.
i 다섯 제곱하면 아니. 네 이렇게 가죠. i분의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i예요. 네, 마이너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도 증명할 수 있어요. i 제곱,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얘가 0이 아니라서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나눠도 상관없죠. 그래서 i는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i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i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거 그냥 외워놓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플러스 i죠.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복소수가 존재하는데 복소수를 이건 선생님 좀 찾아서 해야겠다. 자, 이런 거 기억해요? 배웠으니까 알겠네. 뒷부분은 어떤 복소수를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수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제곱해서 i가 되는 수도 이거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요거 이런 거 외워놓으세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것도 조금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10까지 조금 알아둬. 알았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요게 여러분 그 기억해요? 오메가 문제? 오메가 문제의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여기서 이걸 1번으로 해봅시다. 1번에서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도 찾을 수 있겠죠. 오메가 문제 풀었으니까. 그럼 이제 얘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렇죠. 여기는 실근이 나오잖아. 여기서 무슨 근이 나와? 허근이 나오지. 이게 바로 이 z예요. 얘가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애야. 그럼 여기서 근을 구해보면 z는 이렇게 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니까 3i 이렇게 생겼어요. 요 근은 눈여겨보세요. 알겠어요? 자, 제곱해서 i가 되는 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2차 방정식에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연산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잘 배웠죠? a 플러스 bi가 0이면 a는 얼마? 0. b는 얼마? 0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게 왜 이렇게 쓸 수 이거는 달라. 이거는 달라요. 이거랑은 다른 거야. 이거는 여기 안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가지고 있는 i를 또 가지고 있는 복수수인 거고 얘는 이렇게 썼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의미하는 그냥 실수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돼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연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연산이 되지 않는 애가 0이라는 건 원래 0이었어야 돼. 그렇게 이해하면 돼서 마치 이것도 마치 항등식처럼 계산하는 거죠. 이 계산법이 사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풀고 싶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a 플러스 bi를 제곱했더니 i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런 2차 방정식 풀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풀까? 안 풀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내가 푼 적이 없어요. 근해 공식에 넣고 풀까? 근해 공식에 넣고 풀어도 썩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루트 안에 뭐가 나오기 시작해? i 제곱 막 이런 게 i가 막 나오기 시작해. 예쁘지가 않아요.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 이 근이 복수수잖아. 복수수는 실수보다 어때? 커요. 더 크죠? 그러니까 허수까지 포함하니까 이 근을 이렇게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대입해서 실제로 다 푸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i가 있는 애와 i가 없는 애를 위해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0 해서 얘가 0, 얘가 0 해가지고 이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 2차 방정식은 여러분이 풀이법 이건 안 배웠지만
완벽한 풀이법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해 공식을 넘어가는. 3차 방정식도 사실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주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푼다? 얘를 푸는 방법은 여기서 복소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해보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 i가 i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여기 있어 없어? 실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0.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죠. 그러니까 a제곱이 b제곱이랑 같으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2ab는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죠. 그러니까 ab가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a랑 b랑 같은 경우 a랑 b랑 같은 경우는 여기 a제곱이 2분의 1이니까 a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b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제곱이 되는 값이 예쁘지가 않네. a가 맞죠? 2분의 1 a랑 b랑 같으면 a 제곱이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로 합시다. 2분의 루트 2 아유 자꾸 여기 있어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루트 2분의 1이 낫네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또는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z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는 값이 누구냐면 바로 얘야. 얘 제곱해봐. 그럼 얼마가 돼? 2i가 되죠. 2i가 되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i가 되는 값은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z 제곱이 i가 될 테니까 요 값을 쓰세요. 루트 2분의 z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 루트 2로 나눠주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요 형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바로 1 플러스 i 하고 1 마이너스 i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알았죠? 그러니까 요것도 외워놓으세요. 요거 세 개. 자주 나오는 형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 있어? 잠깐 쉽시다. 잠깐 쉬었다가. 가격 부담.